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트편 제10강 스웨터의 가공 봉제 2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품 공정입니다. 이와 같이 스웨터의 제품 가공 공장에는 이 전체적인 이런 그 가공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시라는 거, 또 아이롱을 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웨터의 그 가공 공정은 합봉하는 공정입니다. 합봉을 할 적에는 순서가 어깨를 먼저 합봉하고, 그 다음에 아몰, 그 다음에 몸판 또는 소매, 엽선 합봉, 그 다음에 에리 달기, 부속품 달기, 대부분 이런 이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봉을 하는 거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미싱으로 합봉을 하는데, 여기 스웨터는 링킹 또는 사시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미싱이라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록 이런 등등의 기계를 이용해서 니트의 코와 코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웨터는 제작하는 공정을 봉제라고 하지 않고 봉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봉하는 공정을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시, 링킹. 이 사시는 뭐고 링킹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이 둘 다, 사시나 링킹이 다 편지를 연결 합봉하는 공정으로서 몸판과 소매 또는 소매와 에리 등을 이제 합봉을 한 것이고, 이 연결하는 합봉하는 기계는 사시 기계가 있고 링킹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 기계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링킹 기계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도에 제가 알기는 인천에 있는 어느 분이 이 기계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 작업을 많이 할 적에 중국 산동성 쪽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사시 기계를 많이 사용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링킹 경우하고 사시가 뭐가 효율적이라고 편합니까 물어보면은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사시가 훨씬 생산성이 좋고 더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중국이든 여러 동남아에서는 거의 다 이 원형 링킹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시가 직선형 사시기는 여기 보면 니트의 코와 코를 연결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주로 몸판과 에리 또는 앞판과 소매, 뭐 이런 부속품, 뭐 이런 연결을 다 이런 그 사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터 티셔츠 봉제하고 달리 코와 코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몸판과 이 에리를 그 단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코를 끼워서 이렇게 해서 이 합봉이 이제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티셔츠 미싱 봉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게이지가 이런 로 게이지보다는 하이 게이지로 갈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사시에서 나오면은 여기에 흰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면사라고 하는데, 이건 다 또 풀어냅니다. 이 합봉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직선형 사시기고요. 그 다음에 원형 링킹 가공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판이 위와 아래 두 개 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니트 편지를 끼워서 이렇게 이제 합봉을 시킵니다. 이런 가공이 이제 원형 링킹 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를 하는 거는 이 앞에 몸판과 에리 또는 뭐 이 소매 또는 이렇게 부속 같은 걸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시는 대부분 이렇게 한 줄로 주로 이제 사시를 이제 합봉을 하는데, 이와 같이 부속을 단다든지 이럴 때는 양쪽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맞바이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줄로 이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를 할 적에 여기 이 에리와 몸판을 연결할 적에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사시를 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 선이 사시선인데,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또 오바를 칩니다. 오바를 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오바를 치지 않고 하려면은 이렇게 편직해서
성형을 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오바를 안 치고 이 속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사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편직된 상태로 사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단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사시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바 자국이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경우에 오바 자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후크로 편직을 해서 이와 같이 후크로 편직을 해서 하면은 이 겉이나 안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단을 짤 적에 요 몸판하고 붙는 부분을 후크로로 편직을 합니다. 후크로 편직을 해주면은 해서 요걸 몸판에다 쏙 집어넣어서 양쪽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사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겉과 안이 깨끗. 이 후크로로 이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사시를 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편직해서 제 것으로 짰을 때는 깔끔하고, 아니면은 재단에서 하면 이렇게 오바 자국이 좀 나오고,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후크로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네, 그렇게 이제 사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시는 이렇게 한 줄 사시 또는 이렇게 두 줄 사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시를 한 상태를 놓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를 에디단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 오바를 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단으로 짜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겉과 속이 되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우리는 민자로 이렇게 파이핑을 쳐주는 거, 민자 파이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후크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민자 파이핑이 있고 후크로 파이핑이 있다. 민자는 즉 싱글 파이핑, 민자로 짜서 두 겹으로 해서 다른 쪽을 감싸서 이렇게 사시를 해주는 거. 그 다음 후크로는 아예 편직 상태에서 터널로 짜서 이렇게 감싸서 서로 다른 쪽과 사시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주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링킹 사시 게이지가 있어요. 이게 편집 기계가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 기계가 3게이지, 5게이지, 7게이지, 10게이지, 12게이지 뭐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데, 이 편집 게이지가 있으면 그 이 게이지에서 나온 편지가 1게이지일 때는 이 사시 기계에서는 5봉 사시에 끼우고, 여기 12게이지 같으면 14봉 사시에 끼우고, 16게이지 같으면 18봉 사시에 끼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편집기의 게이지는 이렇게 3게이지부터 16게이지까지 있다면은 이 사시 기계는 이거보다가 숫자가 두 개가 많은 그 1인치 안에 편점이 16개 들어가 있는 걸 우리 16게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인치 안에 18개가 들어가요. 18개. 그래서 18개가 1인치 안에 나오도록 이 사시의 어떤 봉침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집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쫌쫌하게 박혀진다고 그래 봅니다. 한 약 2게이지 정도가 더 쫌쫌하게 합봉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 3게이지, 5게이지에 비해서 여기 14게이지, 16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게이지가 하이 게이지이기 때문에 사시 작업하는 데서 봤으면 알지만은 그 바디에, 이 사시 바디에 끼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서 5게이지나 7게이지나 이런 거는 좀 쉽게 끼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이 게이지로 가서 끼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똑같은 그 100장을 이 사시 작업을 한다면은 한 16게이지 같으면은 하루에 뭐 한 30장 끼울 거를 이게 3게이지 같으면은 한 100장을 끼운다는 얘기죠. 그만큼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시간이 이렇게 하이 게이지로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사시 비용이, 가공비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링킹 사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옷을 만들 적에 이 사시는 에리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여기 암호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밑에 이 단을 연결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시를 해요. 이 단 같은 거 연결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사시를 안 하면 이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옷을 착용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봉선, 소매 왁기라든지 몸판 왁기,
이 왁기선은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다 사시로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와 같이 슈퍼 미싱이라는 거, 여기서 슈퍼 미싱 커피스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환풍 재변기의 일종으로 두 개의 원판으로 되어 있어서 가공진을 넣고 합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슈퍼 미싱이라는 이용을 해서 소매라든지 몸판 왁기는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슈퍼 미싱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소매나 이 몸판 왁기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록이나 본본 가공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는 코로 연결된 편지를 가공 시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몸판을 연결하고 뭐 하는 거는 다 이 사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코와 코를 연결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오바록이나 본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바를 쳐서 하고 뭐 또 받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잘못해서 풀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비가 가공 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풀리기 쉽다. 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맞는 땀이나 재봉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쇠타라는 어느 정도 늘어날 부분 늘어나 줘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땀수를 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 박으면은 또 퍼커링이 생기지 않습니까? 티셔츠 봉제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퍼커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쇠타의 지퍼 안마이 같은데 지퍼 달 적에 특히 쇠타의 어떤 장력과 지퍼를 잘 맞춰 가지고 지퍼를 달아야 파카링이 안 생기죠. 지퍼 다는 공정에서 상당히 파카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또는 뭐 우분 패치를 할 적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쇠타 니트 조직에서는 서로 잘 맞춰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그 우분이라든지 또는 지퍼라든지 뭐 기타 이런 어떤 장식품을 다는 공정에서는 이와 같이 그 신축성이라든지 또는 땀수 이런 실 이런 걸 잘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록은 이렇게 일반 오바록이 있고 니온 오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는 대부분 이게 니온 오바록을 쓰는데 가끔씩 쇠타에서도 또 니온 오바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오바록을 쓰죠. 그래서 일반 오버록하고 니온 오버록의 차이는 니온 오버록은 중간에 이렇게 박는 선이 한 번 더 박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오버록을 친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테이프를 또 사용을 해요. 이 어깨가 이렇게 이제 옷이 무게가 나갈수록 더한데 그 이제 이 옷걸이 같은 데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중량에서 쳐져서 이 어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깨가 커지고 또 제품 사이즈가 안 맞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에는 어깨 테이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테이프는 투명 테이프가 있고 또 일반 면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맞춰서 넣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깨 선에다가 테이프를 넣는다. 이게 어깨에 이 봉제선 이 합봉 부위 뒤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넣습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이 옷이 이 어깨 부분이 젖어서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걸 늘어나는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 부속은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쇼바리단하고 돌돌이끈인데, 이 쇼바리단은 이와 같이 이런 기계로 이렇게 이제 짜요. 이 기계로 이런 쇼바리단을 짭니다. 짜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뭐 모자끈이라든지 또는 이 허리 벨트 같은 거, 이와 같이 이제 허리 벨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모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자 이렇게 끈을 이제 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쇼바리 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돌이 끈은 여기 이제 여기 편직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직이 되는데, 뭐 이런 제품에 뭐 이런 신발 같은데 묶는 이렇게 이제 뭐 애기들 신발에 묶는 끈이라든지, 야같이 제품 허리에 묶는 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뭐 이런 이제 끈이에요. 이건데 이런 식으로 끈을 이제 짜서 돌돌이 끈을 많이 또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주 공정입니다.
우선 중간에 나가는 외주 공정을 보면은 이와 같이 프린트를 한다든지 또는 자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이건 부클 자수인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에리를 단다든지 이렇게 직물을 패치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거의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뭐 본공장에서 하는 거 또는 외주를 계속 나가고 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직장 할 무렵만 해도 이런 공장의 한 공장 안에 이 외주 나가는 거 없이 모든 공정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이 중국, 베트남 또는 뭐 이런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쪽에 가면은 거의 한 공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는 지금 여건상 대부분 안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공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경우도 이제 외부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만든 다음에는 이제 단추를 단다든지 뭐 이런 가위로빠를 친다든지 스쿠이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외부로 나가죠. 외부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완제품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세탁은 그 제품의 어떤 특성을 더 살려서 아까 뭐 편지를 세탁을 하듯이 완제품을 세탁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오염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 완제품 세탁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 염색을 하는 거예요. 가먼트 다이딩, 가먼트 염색인데, 이거는 옷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컬러별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완제품 염색 가먼트 다이를 하는데, 이것을 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서 수출을 했는데, 뭐 지금은 뭐 거의 아마 이런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다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면 100%라든지 또는 아크릴 100%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가먼트 다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중에 후염으로 가먼트 다잉 해놓으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사이즈가 들쑥날쑥해진다 하는 거. 그러한 점이 약간 좀 틀어지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 샘플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 아크릴 100%로 이렇게 후염을 한 겁니다. 아크릴 100%로 이렇게 후염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실크 라이크로, 실크처럼 부드럽다고 해서 아크릴 100%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염을 가먼트 다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뭐 꼭 세탄은 아니어도 이런 오븐이나 또는 다이마루 같은 경우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개념으로 봐서 소재를 두 가지로 세 가지 써가지고 각각 컬러가 다르게 나오게 하는, 그래서 어떤 또 새로운 어떤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도 가먼트 다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외주 공정이 이거는 이제 완제품 다림질 한 다음에 핫피스나 비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죠. 외부에서 이렇게 핫피스 비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수 놓는 거예요. 덧수 최종 마무리 제품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덧수를 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렇게 덧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리를 제 것으로 짜서 에리를 다 덧수를 넣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덧수를 놔서 깔끔하게 이렇게 덧수를 이렇게 놔주는 거, 뭐 이런 등등을 제품을 마무리를 하는 공정에서 이렇게 외주로 나와서 또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 다림질은 우리가 이제 1차는 이제 이 완제품을 철가다에 넣어서 이렇게 아이롱을 합니다. 철가다에 넣어서 아이롱을 하고, 그 다음에 철가다에도 빼서 다시 바닥에 넣고 또 이제 아이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이제 이 스팀 다림을 한다. 여하튼 철가다에 넣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아이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제품은 이런 다림질을 한다. 그래서 이 철가다는 이렇게 철형을 이제 떠서 이 소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철가다가 저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소매가 없는 철가, 이런 철가다를 만드는데, 보통 이런 철가다를 하나 만드는데 그 옛날 전에는 뭐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지금은 아마 더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 디자인인 경우는 거의 이 철가다를 뭐 몇 년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디자인은 할 때마다 이 철가다를 만들어요. 이 스몰, 메디움, 라지 해가 사이즈별로 다 철가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이 철가다가 이게 한 해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이제 쓸모가 없으면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이와같이 이제 철가다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철가다로 제품 다림질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철은 이 녹이나 먼지 등이 오해서 스팀으로 이 밝은 옷을 다리면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철로 만든 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녹이 슬잖아요. 녹이 쓰러졌잖아요, 이게. 이럴 경우는 밝은 옷을 넣어서 아이롱을 했다면 거기가 옷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녹이나 먼지 등이 없는지 뒀다가 사용할 적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림질을 할 적에 이렇게 이제 이 옷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림질 하면은 이 철가다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옷에 닿아가지고 번들거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가디건 같은 경우에 앞에 단추가 있다든지 뭐 장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이 앞을 다리고 나면 뒤에 등판 쪽에 그 단추 자국이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완성돼서 옷이 뒤에 자국이 새겨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철가다에 빼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뒤를 한번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국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 철가다에서 작업하는 거는 불량의 요인이 발생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점을. 그 다음 완성 공정은 최종 옷이 만들어지면은 봉조를 해야 되는 봉조. 이렇게 이제 이 소매단이라든지 또는 밑단 옆에 솔기를 이런 부분을 손으로 끌어매고, 또는 뭐 잘못된 부분을 다시 또 보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주로 마도매 한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작업을 이렇게 전부 다 손으로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최종 검사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형광등에 넣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이 먼지도 제거하고 또 사이즈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제품을 이제 이 검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공정에서 이 제품의 케어 라벨 또는 뭐 메인 라벨, 호칭 라벨, 메인 라벨, 호칭 라벨, 케어 라벨 이런 걸 다 이제 부착을 하는 것이죠. 예, 부착을.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할 적에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 잘못 붙을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특히 해외 생산하면은 특히 이 사이즈가 뭐 90에다 100을 달고 100에다 90을 달고 이런 경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라벨도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지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메인 라벨, 케어 라벨 다는 것도 세심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서 태그를 부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포장 작업 하기 전에 아까 처음 준비 공정에서 달았던 사이즈를 구분하는 이 시루시라는 거, 실을 엮어 단 거, 그거를 이때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에 제거를 해 놓으면 또 사이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포장하기 전에 시루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태그를 달 적에도 대부분 이 포장에서 이 태그이 주로 이제 앞으로 나오도록, 태그 이렇게 포장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태그를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게 만일에 앞판에 프린트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태그를 앞으로 오지 않도록 하고 뒤로 보내줘야 돼요. 제가 한번 과거에 그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왔는데, 그때가 한창 더울 때였어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프린트가 있는 옷에 태그를 앞으로 오도록 했더니 그게 중국에서 온 데만 한 일주일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그게
다 프린트에 달라붙어 가지고 제품이 다 불량이 됐어요. 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쿠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웨터의 제작 과정인 여러 공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1부, 2부에서 나눠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반복해서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티셔츠 봉제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